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의 정석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 정석 꼭 봐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정석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찍었는데 뭘 찍냐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한 가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혹시 알까 모르겠는데 디스쿨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이제 저도 이제 대치동에 있었을 때부터 이제 학부모 사이트로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제 자주 이제 보고 이제 필요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댓글도 달아드리고 이제 그랬던 사이트인데 이제 뭐 강사가 이제 글을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제한이 있어서 요즘엔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제 그래도 가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물어보는 그런 댓글에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정석을 꼭 써야 되냐 이제 대치동에 보니까 이제 뭐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부모이신 것 같아요. 대치동에 보니까 다 가는 학원마다 정석을 꼭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여러 가지 댓글이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 달아주셨는데 저도 정석이를 꼭 저는 쓸 필요가 없다. 정석이 좋은 책이기는 하지만 이제 정석이라는 책 말고도 다른 좋은 책이 많고 이제 그 정석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도 드물고 이제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드물다. 나는 지금까지 이제 대치동에 있으면서 정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 분 봤다. 이제 그분도 뭐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그냥 들은 분인데 이제 정석 인강하시는 그 소순영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EBS도 찍었던 소순영 선생님 있죠? 이제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정석 인강도 찍었으니까 전문가겠죠. 정석 전문가라고 정석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아, 그래 그분이 그렇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있을 때나 지금 반포에 있을 때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대치동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학원에서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을 뽑아서 써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정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정석이라는 책을 이제 이해하기가 참 완벽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읽어주고 연수 문제를 해설을 보고 풀어주는 그 정도의 수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책을 뭐 추천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봤을 때 이제 저희 학원에도 이제 출판사에서 갖다 준 책들이 많아요. 교사용 책들이. 그래서 뭐 더 개념 블랙 라벨, 뭐 개념 센, 그다음에 뭐 숨마쿰 라우데 뭐 이제 그런 이제 책들이 저는 사실 그런 책들로 수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시중 출판사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책은 센, 그다음 뭐 라이트 센, 그다음에 고쟁이, 마플 시너지, 뭐 블랙 라벨, 그다음에 자이스토리 마더텅,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학교 부교재로 나오는 책들이 뭐 일품, 뭐 올림포스, 그다음에 뭐 수능 특강 뭐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이제 제가 그런 책들을 쓰지는 않아서 좀 뭐 완벽하게 제가 뭐 그 책을 연구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그냥 저도 이제 공식이 생각이 안 났을 때 이제 찾아보니까 개념 원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개념 원리, 개념쌤, 더 개념 블랙라벨, 뭐 숨마쿰 라우데 뭐 그런 책들이 이제 뭐 공식이나 개념 정리가 이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괜찮다고 이제 썼더니 이제 강사분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뭐 저에 대한 디스를 하시면서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 댓글 중에 한 댓글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그랬냐면은, 어, 제가 막 댓글을 막 이것저것 달았더니, 더 개념 블랙라벨과 개념 셈이 증명이 잘 된 책이라고 첫 줄에 서술하셨는데, 갑자기 공식 책이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더 개념 블랙라벨과 개념센을 공부해 본 적은 없고 구경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 증명을 아무리 아이들한테, 제가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증명을 해줬을 때 증명을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학을 배우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증명에 따라서 이제 수학을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제 유추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증명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없다. 본인이 못 가르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부터 조금 강한 워딩을 할 건데 이를 듣고 기분 나빠할지 자아성찰의 기회로 받아들일지는 본인 몫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조언하기에는 아직 배우셔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계시네요. 스펙으로 어필하는 것은 스승이라기보다는 장사꾼 마인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실력은 가방끈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디스쿨에 들어오기보다는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 가르치는 재능이 없다 생각하시면 학원을 하지 마세요. 디스쿨에 남기신 다른 글을 읽어본 후 내린 결론입니다. 그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께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면 죽어라고 노력하고 노력하세요. 저한테 이제 무슨 이제 저는 이분이 익명이라서 이게 왜 저한테 이런 글을 다루셨는지 모르지만, 뭐 이분이 이제 정석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인지 뭐 어떤지 저한테 막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도 있어 뭐 저는 이제 뭐 남의 말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데 읽어봤을 때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유튜브 찍으면서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실력이 전공을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긴 했지만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번 아이들한테 혹시 잘못된 개념을 설명해 줄까 일찍 나와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제가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수학을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저는 진짜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저 수학 천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올림피아드 수상도 했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정말 이제 막힘없이 잘 푸나 그런 걸로 고민이 너무 돼서 그 대학교 때랑 대학원 때 저를 이제 좀 그래도 좋아하셨던 교수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제가 그분 정말 수학 천재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어떤 이런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 이제 수능 수준의 이제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를 내도 막힘없이 풀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니 네가 한번 나한테 문제를 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이 교수님도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수학 천재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저한테 승준아 봐봐. 물론 내가 못 풀지는 않지만 나도 어떤 문제를 딱 처음에 봤을 때 한 번에 그냥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고 완벽하게 바로 풀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대치동에서 유명한 그 선생님, 그 큰 학원 수학 원장님을 한번 소개해 줬어요. 그분한테도 여쭤봤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력으로 막 그 정도로 잘 푸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그렇게 잘 푸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풀어보고 해설을 많이 외운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아, 그렇구나. 막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제가 이제 그런 디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정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정말 이제 정석을 배우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정석이 이제 좋은 책인 거는 맞아요. 그 정석이 좋은 책인 거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실력 정석만 여러 번 봐서 본고사에 100점을 받았다. 자기 오빠가 이제 실력 정석이랑 성문 종합 영어만 열심히 봐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똑똑하고 이제 특화된 분들이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제 정석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학감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정석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연습 문제도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감이 좋지 않은 일반적인 친구들, 뭐 이과를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수학적 이해력이 뛰어나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 이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는데 정석에는 들어가 있는지, 왜 이 연습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본인이 공부하면서 익힐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과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초중등 대상으로 고등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래서 정석에는 교과 과정에선 빠졌는데 왜 정석에는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이 대학 수학까지 연결했을 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 그 초중등 대상으로 고등 선행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 거의 못 봤거든요. 정석은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책들 많아요. 네. 시중에 있는 책들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딱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무슨 책 풀어요? 그러면 네가 문제지 서점에 가서 문제집 이렇게 봤을 때 네가 풀기 좋은 책 풀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3 아이들이 선생님 저 자이스토리 풀어요? 마플 풀어요? 마더텅 풀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마더텅을 대부분 많이 푸는데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책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풀기 풀고 싶게 생긴 책 풀어라. 시중 문제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난이도별로 나와 있다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정석을 쓰셔도 되고 정석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꼭 정석만 해야 된다. 정석을 하지 않으면 아이의 수학감이 떨어진다. 정석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고등 수학을 폭넓게 갈 수 없다. 수학은 증명의 학문이기 때문에 증명을 이해하고 증명해야 된다. 서술형을 잘 쓰기 위해서는 꼭 증명해야 된다. 그런 것에 너무나 방점을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디스를 당한 속상한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